어쩌면 매일 먹는 식사인데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까? 꼭 영양사를 만나야 될까? 그냥 입에 맞는 식사 맛있게 먹고 가끔가다 보양식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칫 영양사의 만남이 스트레스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왜 영양사를 만나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자유롭게 알아서 입에 맞는 식사를 잘 하신 분들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결과를 보니까 영양 상담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좀 식사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신 분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가 유지가 되었고 통증과 부작용이 완화되었고 그리고 질환으로 인해서 체중이 좀 감소되셨던 분들이 차츰 체중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고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영양 섭취나 경구 섭취 불량이 결국은 체중 감소와 면역력 저하, 체내 기능 저하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나이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영양 상담을 받으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각각 다 상황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수술 후 또는 치료 중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영양사를 만나시면은 보통 관심사가 어떻게 해야 얼마나 잘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너무 영양 불량으로 결핍이 되어서 체내 모든 기능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치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특히나 검증되지 않은 그런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써 그런 독성들이 특히 간이나 신장 등의 기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셔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고혈당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부차적으로 동반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다와 부족의 어떤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나이, 키, 체중,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적정량의 밥과 그리고 고기, 두부, 생선, 계란 같은 좋은 단백질, 그리고 신선한 채소, 그리고 간식으로 제철 과일과 유제품을 골고루 잘 섭취하심으로써 그런 과다나 불량의 문제를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나온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경부암과 어떤 식품이 연관성이 있을까?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명확하게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라고 발표된 식품이 바로 이제 술입니다. 흡연은 물론이거니와 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위험률을 감소시킬 것이다라고 알려진 식품이 과일, 채소, 그리고 식품 전반에 고루 걸쳐져 있는데요. 특히 잎 색깔이 짙은 채소나 좋은 단백질에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특히 우리 아버님들이 내가 치료가 다 끝나고도 술을 한두 잔 못 먹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술은 술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술이 체내에서 대사가 될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필수 비타민과 단백질을 결핍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먹고 금주를 하셨을 적에 나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이다 생각하시고 가능하면은 금주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한 영양과 신체 활동에 대한 권고사항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필두에 나선 것이 바로 정상 체중 유지입니다. 적정량의 체지방과 적당량의 근육량이 분포된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물론 저체중인 경우에는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치료가 유지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 중에 지나친 체중 증가, 특히 허리 둘레가 증가되는 것은 예후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양가는 없는 열량만 높은 패스트푸드나 인산식품 주의하시고 단 음료수도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먹는 게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못 드셔도 기운이 없으시겠지만 잘 드시는 분이 운동을 안 하셔도 계속 기운이 없고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드셔서 힘내서 운동을 하셔야 근육이 생겨서 근력으로 어느 정도 체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 3, 4번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운동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아까도 아마도 위험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도정이 덜 된 잡곡류와 콩류를 자주 섭취하심으로써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적당량의 고기가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고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냐? 이제 고기는 날이면 날마다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왕창 많이 드셔서 과다하게 섭취하시는 경우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껍질이나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는 퍽퍽해서 맛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름기나 껍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생선, 콩 드시면서 고기도 반찬처럼 적당량 나눠서 드시면은 분명히 고기도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가급적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술 섭취 제한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환이 있든 없든 간에 짜게 드세요, 기름지게 드세요, 달게 드세요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저염식을 가능하면 유지를 하셔야지 되고 소금에 오랫동안 절거놓은 저장식품이나 가공식품도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유기농 식품이 좋은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유기농 식품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더 좋은 것은 신선한 제철 식품을 이용해서 담백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그때그때 잘 조리해서 드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드시는 게 없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보충제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런 보충제 뭐 드셔서 진짜 도움만 된다면야 저희도 드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의 몸에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을지 입증이 안 됐습니다. 어떤 성분이 어떻게 우러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우러났을 적에 몸의 독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음식으로 영양 요구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경부암 환자분들이 치료 중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 시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통증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환으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씹기가 어렵다, 삼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 식욕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메스껍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에는 물론 식사가 어떻게 특별하게 도움이 못 되는 징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식사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하더라도 식사를 잘 드셔서 체력이 보강되면은 또 징후가 좀 호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적에 가능하면은 영양사랑 만나서 식사 방법을 좀 상의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식사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저하가 돼서 살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솔직히 뭐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런 경우에 오히려 살해의 위험 때문에 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음식의 질감이나 점도를 잘 조절해서 내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좀 간편하게는 상품화되어 있는 분말로 된 점도 조절제가 있고요.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 맵기 죽을 쓰셔가지고 체에 죽을 받치면 밑에 죽물이 나오고 위에 체에 된죽이 남거든요. 그걸 갈아서 어육류 반찬이나 채소 반찬 아니면은 간식으로 과일 같은 거 가르실 때 같이 섞어서 드시면 열량도 보충이 되면서 점도를 조절해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 등으로 입안의 염증이라든지 침 분비량이 줄어서 섭취하기가 어렵다, 따끔따끔하다, 통증이 있다 라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상 가능하듯이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자극이 덜 되는 음식으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맵지 않은 건 잘 피하시는데요. 평소 때 좀 짜게 드셨던 분들은 나는 짜게 먹어야 입에 맞아 하면서 막 짜게 드시다 보면은 그 염분이 더 통증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좀 싱겁게 드시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지 되고요. 뜨겁게 드시면 당연히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실온으로 식혀 드시거나 시원하게 드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군에 염증이 있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적당량의 단백질을 잘 드신 분들이 군의 염증이 많이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선택해서 잘 조리해서 드시도록 권해드리고요. 이도저도 너무 입안이 쓰려서 먹기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메뉴를 좀 보여드리면요. 밤죽, 이름만 보셔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실 텐데요. 밤 껍질을 벗겨서 삶아서 채 곱게 가루를 내서 불린 쌀하고 부드럽게 갈아서 죽을 써서 이제 밥으로도 아니면 간식으로도 중간중간에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를 이용해서 집에 있는 밥솥을 이용해서 쌀 카스테라를 중간에 간식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원한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과일 깨끗하게 씻어서 시럽에 살짝 재놨다가 냉동실에 얼리시면 그야말로 천연 생과일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중간중간에 드시면서 또 입맛을 돋구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드러운 순두부와 계란으로 좀 오믈렛 같은 걸 만들어서 부드럽게 간식이나 반찬으로 드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더 이제 강조가 돼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위생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특히 약물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 모두 다 익혀서 드신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육회, 생선의 젓갈 이런 거 익히지 않은 날 어육류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채소나 과일도 다 익혀서 먹어야 되나요? 다 익혀서 먹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채소와 과일은 익혀서 드실 필요는 없고 좀 조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씻는 방법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껍질이 있는 과일을 가능하면은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바로 벗겨서 소갈맹이를 드시면은 안전하겠죠. 근데 껍질 벗겨놓고 오래된 과일 남기기 아깝다고 버리기 아깝다고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채소 아니면은 샐러드나 쌈 같은 게 입맛을 돋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씻으실 적에 그냥 대충 씻으시는 분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은 흐르는 물에 이물질이 싹 씻겨 내려가도록 한 5분 이상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식초나 소금물에 한 1, 20분 정도 담궈서 살균을 해가지고 헹궈서 바로바로 조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드실 때는 솔직히 언제 씻은 건지 어떻게 씻은 건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는 모범업소에서 가능하면 익은 거 위주로 드시고요. 집에서도 냉장고 너무 과신하시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위생적으로 드시는 것만큼 개인 청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위생,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그리고 식전에 이럴 때 손위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질환이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자꾸 식사량이 감소되면 자꾸 체중이 빠진다.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겠느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가 식사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그냥 중간중간에 5-6번 정도는 내 식사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소량씩 자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한 번에 드시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번 드실 때 영양 밀도가 높게 또 균형되게 단백질뿐만 아니라 견과류, 유제품, 과일, 곡류군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식물성 지방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열량을 좀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닭고기 같은 거 손가락 크기로 썰어서 튀기셔가지고 입에 맞을 만한 소스 찍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고기랑 두부랑 적당히 질감 나한테 맞춰서 다져가지고 떡갈비 같은 거 지져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샤브샤브에 대한 선호도가 좀 좋으시더라고요. 담백한 육수에 고기뿐만 아니라 해물, 채소까지 다 익힌 채소로 드실 수가 있으니 좀 안전하기도 하고 또 좋아할 만한 소스를 찍어 드시니까 또 그 기호도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견과류를 전으로 지져서 중간중간에 간식이나 또는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들어요. 물 종류나 좀 먹기가 편하고 다른 건 힘듭니다. 라고 이제 힘든 상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자꾸 이제 주변에서 좋다 카더라 하는 그런 즙이나 엑기스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상품화되어 있는 영양 보충 음료 중에 영양 성분이 명확해서 이것도 식사 대용은 아니고요. 식사가 좀 부족할 때 얼만큼 드실지 영양사가 좀 권고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정 못 드시는 경우에는 다른 광급식이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식사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부분인데 좀 자세하게는 영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태가 액상으로 돼서 캔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마시기 좋게끔 되어 있는 영양 보충 음료가 있습니다. 한 캔의 영양 성분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밥 한 3분의 1공기, 생선 반찬 하나, 야채 반찬 하나 이렇게 하나씩 드신 영양 성분이 있어서 식사를 예를 들어서 한 공기를 드시던 분이
3분의 2 공기 반 공기로 준다 할 때 부족한 만큼 드실 수 있도록 영양사가 좀 상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단백질 제제로 분말로 된 단백질 제제로 타서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 요 선호도가 좋은데요. 간식으로 푸딩으로 된 그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 뭐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단순당 위주의 푸딩이 아니라 당질이나 단백질이 좀 적절히 들어있어서 중간중간에 단백질도 섭취하시면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푸딩 제품도 있습니다. 좀 지금까지 시간을 정리를 하자면은요, 물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분명 영양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나 치료 중 또는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간과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영양사랑 좀 상의하셔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도록 권해드리고요. 요즘에 뭐 케이블 TV 같은데 굉장히 의학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 보시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한 번에 끝내주는 보약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끼 한 끼 지금 놓친 한 끼는 그 다음에 못 챙겨 먹는다고 어떤 분이 와서 명언을 남겨주셨거든요. 그 한 끼 한 끼 골고루 잘 챙겨서 드시면서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을 이겨내는 즐거운 밥상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유, 내가 먹는 거랑 똑같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간에 뭔가 비법은 없을까, 보양식은 없을까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 일반적인 균형된 식사로 가장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즐거운 균형된 밥상이 아닐까, 그렇게 해답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